자, 반갑습니다. 강북중학교 학생 여러분, 한건희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은 과학의 11차 시 학습지 해설풀이 영상이고요. 11차 시는 2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인 전기의 발생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자, 전기의 발생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정전기 유도 현상인데요. 그 정전기 유도 현상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검전기를 공부해 볼 겁니다. 검전기. 좀 원리가 어렵고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해하지 않으면 결코 깊게 알 수 없으니까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정전기 유도 현상을 여러분 먼저 한번 복습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학습지 해설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번호 이름 써주고요. 가까이 하면 생기는 전기가 그렇죠. 정전기 유도죠. 그리고 이번 중단원 전기의 발생에서는 정전기 말 그대로 흐르지 않는 전기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흐르지 않는 전기. 마찰 전기도 그렇고 정전기 유도도 그렇고 흐르지 않는 전기를 다루는 거고요. 다음 단원부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전기하면 생각하는 그 전류, 빠르게 흐르는 그 전류를 공부할 겁니다. 자, 일단 이번 단원 하기 전에 먼저 복습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전기력 알아야 되고, 전기력은 말 그대로 힘인데요.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힘입니다. 전기력의 근원은 바로 전하죠. 자, 같은 전하끼리는 서로 당기나요? 밀어내나요? 그렇죠. 밀어내죠. 이것을 우리 누구자로 청력이라고 하고요. 다른 전하끼리는 그렇죠. 가까이 오니까 인력이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한쪽만 전하를 띄고 다른 쪽 전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면은 전기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 정전기 유도 현상을 공부하고 이 말을 들으면은 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 정전기 유도 현상은 분명히 한쪽이 중성이잖아요. 그럼 전기력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럼 왜 물체가 움직이지? 이 질문이 사실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깊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 의문점이 나와야 돼요. 그럼 우리 먼저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정전기 유도 현상이 뭐였죠? 그렇죠. 대전체. 일단 기본적으로 한쪽은 무조건 대전되어 있어야 됩니다. 대전체를 전기적 중성인 물체 가까이 했을 때, 그렇죠. 전기적 중성인 물체. 이 물체도 이제 전기적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전하를 띠게 되는데요. 어떻게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던 물체가 전하를 가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모든 물체가 사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단원에서 물질의 구성 원자를 먼저 배운 이유가 2단원보다 이 모든 물질은 사실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얘네들은 양전하와 음전하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것을 미리 공부를 한 거예요. 다만 그 양이 정확하게 같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는 마치 전하가 없는 것처럼 서로의 성질을 지워서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라는 게 핵심이었죠. 자, 그래서 대전체를 전기적 중성인 물체 가까이 했을 때 물체 양쪽에 다른 종의 전하가 대전되는 현상을 우리는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 전하가 뿅 하고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서로가 양이 같았는데 이게 나누어지면서 배치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동하는 것은 그 안에서 배치고 바뀐 것은 전자고요. 원자핵 양전하는 배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정전기 유도 현상을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제 한번 학습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요건 이용한 거고요.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기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검전기죠. 말 그대로 전기를 검사하는 기기, 장비 뭐 이런 뜻입니다. 검전기. 그래서 이 검전기를 이용하면은 이 물체가 대전되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이 대전체가 대전되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전자는 워낙 작아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검정기를 이용하면은 얘가 정기적으로 지금 중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구조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금속판과 금속 막대가 연결되어 있다. 자, 여기가 이제 금속판. 여기 위에 넓적한 판이 있어요. 동그란 판. 금속판이고요. 자, 금속 막대 끝에 쭉 통로가 되어지는 금속 막대가 있고 금속박 2장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금속판과 금속박이 핵심입니다. 이 금속 막대는 오로지 그냥 얘는 통로의 역할만 해주는 겁니다. 무엇의 통로? 바로 전자의 이동 통로입니다. 전자. 원자핵은 이동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원자핵이 이동한다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움직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움직였다. 이것은 전자가 이동한 거예요. 자, 그리고 유리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공기가 계속해서 순환된다면 이 전자가 공기랑 또 사실 마찰을 하잖아요. 공기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기체 원자, 기체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최대한 얘네들을 막아줌으로써 이 실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 그냥 방어막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속판. 근데 이름이 굉장히 헷갈리죠? 금속판, 금속박. 이게 한자인데 판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그냥 넓적하고 평평한 것을 보통 판이라고 하잖아요. 박은 굉장히 얇은 판을 박이라고 불러요. 은박지 할 때 은은 당연히 그 종류 색깔이 은색이잖아요. 박은 그렇죠. 넓고 얇은 판이라는 뜻이고 지는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은 굉장히 얇은 판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원리. 자, 검정기 금속판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은 금속판에는 어떻게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갔어요. 여기 플러스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쪽은 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어떤 전화? 그렇죠. 마이너스 전화가 와야 되죠. 이 전화는 어디서 올 수 있을까? 이 아래쪽에서 하나가 이동을 해야지 여기 조금이라도 더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다른 전화가 일단 대전되고요. 다른 종류. 좀 예쁘게 쓰고 싶은데 다른 종류의 전화가 유도된다. 자, 이 다른 종류의 전화가 어디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 금속박에서 온 거죠. 금속박. 이동을 한 거니까 전자가 여기 빠졌으니까 여기 남는 건 뭐겠어요? 이 남는 것은 그렇죠. 원자핵이죠. 원자핵은 무슨 전화예요? 양전하죠. 그러니까 이 대전되어 있던 이 물체와 같은 종류의 전화가 이제 유도되는 거죠. 선생님은 만약에 얘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전자가 도망가야지. 전기적 촉력에 의해서 전자가 이쪽으로 가야 되죠. 도망가야지. 그럼 여기에 하나 전자가 이러고 갔으니까 양으로 이쪽은 변해야겠죠. 마이너스 1이 하나 빠졌으니까 플러스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금속박에는 다른 종류의 전화가 유도되고요. 금속박에는 같은 종류의 전화가 유도되는 겁니다. 여기 설명이 잘 나와있죠. 그림으로 설명이 잘 나와있으니까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 대전체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이 금속박에는 다른 종류의 전화가 유도되고요. 대전체와. 그리고 상대적으로 금속박에는 어쩔 수 없이 같은 종류의 전화가 유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금속박 양쪽이 같은 전화니까 얘네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 사이에서 서로 밀어내는 힘이 발생하겠죠? 발생하겠지,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벌어지면은 물체가 대전된 거고요. 얘네들이 반응이 없으면 대전되지 않은 거예요.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요렇게. 그럼 선생님, 검전기로 어떤 종류의 전화가 유도되었는지는 알 수 없나요? 지금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꽤 번거로운 방법을 이용하면은 어떻게든 알아낼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검정기는 결국에는 이 정전기 유도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했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 여러분 뭐 검정기 들고 다니면서 내 머리카락이 뭐 대전되었을까 이런 거 알 수 없잖아요. 어차피 검정기 과학실에서밖에 못 보는데, 그렇죠? 그래서 검정기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 정전기 유도 현상을 실제 우리 현상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선생님 평가를 할 때도 결코 이제 이 대전체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탐구활동이에요. 마찰 전기를 이용한 정전기 유도 현상 관찰. 영상 이 학습터에 있는 영상만 보면 되고요. 선생님이 실제로 실험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검정기 실험은 이 학습터에 있던 실험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서 거기 있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영상을 2개만 했습니다. 자, 목표 검정기에서 정전기 유도 현상을 관찰하여 물체의 대전력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마찰되지 않는 빨대를 검정기 금속판에 가까이 하고 금속박을 관찰한다. 자, 마찰하지 않는 빨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찰하지 않는 빨대. 얘는 그렇죠. 대전이 아니라는 뜻이죠. 대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반응 없어요. 반응 없음. 이 말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대전된 빨대. 마찰시켜서 대전시켰네요. 자, 금속박을 관찰했습니다. 금속박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대전체 가까이 오면은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벌어진다. 금속박이 서로 벌어진다. 이렇게 여러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과정 3에서 관찰한 금속박의 모양을 그린 다음 검정기의 전하가 어떻게 분포되었는지를 그려보자. 요거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벌어지게 되고 여기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시켰다고 했으니까 이쪽에는 플러스만 남아야겠죠. 왜냐? 전자가 모두 아래로 도망갔으니까요. 선생님에게 4개, 4개 맞췄죠? 4개, 4개. 사실 이렇게 정확히 개수까지 해야 됩니다. 원래 이 검정기 원래는 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전자가 원래 여기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 있어가지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되어서 중성인 건데 얘가 배치가 바뀜으로써 여기 상대적으로 양의 전하를 가지게 됐고 여기는 음의 전하를 가지게 된 겁니다. 자, 이거 뭐 분포 그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거 정전기 유도 현상을 설명하는 게 어려운데요. 기말에도 서술형 평가를 볼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한 학기에 20%는 서술형 평가를 봐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서술형 평가 문제 내기가 좋죠. 정전기 유도 현상. 한 문제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선생님이 내는 거니까 선생님 마음이죠. 자, 답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이 답을 한번 정전기 유도 현상으로 이 검정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마찰로 인해 대전된 빨대를 검정기의 금속판 가까이 대면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정전기 유도 현상으로 인해 빨대와 다른 전하를 가지게 된다. 이게 금속판이고요. 그러면 이제 금속박은 어떻게 되겠어요? 빨대와 같은 전하를 띠게 된다. 그러면은 전기력으로 인해 금속박은 벌어진다. 요게 이제 일련의 과정인 거죠. 문제형 자체는 뭐 여러분 선생님 좀 달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금속박이 금속판이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금속판이 벌어진다 라는 겁니다.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검전기가 무겁기 때문에 딸려오지 않거든요. 우리 캔이나 뭐 물줄기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시각적으로 알 수 있을까? 금속박
굉장히 가벼운 금속박을 이용해서 얘네들의 움직임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정전기 유도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검전기를 설명할 수 있는가 요거를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내가 검전기 움직임을 정확하게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럼 정전기 유도를 자연스럽게 익힌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전기 유도 현상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내가 검전기를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은 정전기 유도 현상을 사실은 깊게 이해하지는 못한 거죠. 그냥 얘네들이 딸려오네, 전자가 그냥 이동했네, 요 정도로만 이제 단편적인 지식만 알고 있는 거고 연결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글로도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서술형 평가를 내기에 굉장히 적합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내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고요. 댓글에 질문이 있는 학생 선생님이 전부 다 댓글 달았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충분하지 않는 것 같다. 또 질문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 시간에는 검전기, 가까이 하면 생기는 전기 2지만 그 전에 했던 질문을 또 올려도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질문은 환영이니까 질문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안녕.